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이은주 조경직 기초입문과정입니다. 이 기초입문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어요. 조경직 공무원 분야와 그리고 조경직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은주 조경직, 그죠? 커리큘럼은 어떤 구성으로 준비가 됐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아마 조경직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라면 조경직 공무원 직무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까라는 게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직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경직 공무원 분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타이틀은요. 틀은 제가 서울특별시 특정구의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 분담표를 가지고 참조를 해서 만들었어요. 크게 조경직 공무원 파트는 푸른 도시과와 그리고 도시농업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푸른 도시과는 다시 공원기획팀, 공원관리팀, 그리고 생태팀, 조경팀, 녹지관리팀 이렇게 5가지로 해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기획팀은 뭐지? 자, 기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플랜, 기획이라는 얘기예요.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공원을 계획하고 기획을 한다라는 거니까 신규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공원을 리뉴얼을 해서 좀 더 현대화되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원기획팀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관련법, 기획과 관련된 법이겠죠. 기준, 조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계획 설계, 그리고 뭐 시공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러한 분야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원관리팀. 자, 공원이 만들어졌어요. 또는 새롭게 리뉴얼이 됐어요. 자, 그럼 어때요?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공원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원 관련법. 그런데 공원기획팀에서의 도시공원 관련법은 새롭게 조성하고 관련된 계획과 관련된 법률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공원관리팀에 적용되는 법규는 말 그대로 공원을 관리하는 관련된 법률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시설 및 식물관리 계획, 그리고 특성 이런 것들을 다루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생태팀이 있죠. 생태도 사실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구청 같은 경우는 생태팀이라고 해가지고 푸른 도시과에서 이제 따로 팀을 그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태 관련법과 그리고 생태 전반적인 분야. 생태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죠? 잠시 후에 우리 조경직 커리큘럼에서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러한 생태학을 우리는 산림 생태학을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조경팀. 조경이 상당히 다양해요. 그죠? 분야가 되게 넓고. 그래서 전반적인 조경 분야. 그리고 요즘 각 지자체에서, 그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탄소 중립이다. 그리고 이제 가로수 유지 조성. 이 부분에 가장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소 저감을 위한 그런 이제 방향을 가지고 산림청과 그리고 이제 조경 분야, 그죠? 이런 각 분야에서 그리고 이제 생태 보건, 산림 보건 이런 각각의 분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경직 그 시험을 주최하는 정부 지자체라든지 이런 주최 측에서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험의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녹지관리팀. 말 그대로 녹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획과 법규 파트쯤에 가면은요. 그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각각의 이제 법률에 대해서 다룰 텐데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나와요. 그때 이제 녹지가 무엇인지, 용도지구가 무엇인지, 그죠? 네, 이런 것들 다룰 거니까. 자, 녹지 관련법과 녹지 분야에 대해서 다루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를 관리하는 팀도 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도시농업과가 또 따로 있어요. 도시농업. 이게 도시에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것을 공원화로 만든 것이 바로 도시농업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러한 도시농업과는 도시기획과 그리고 도시농업 육성으로 나눠지고요. 이 두 분야는 도시농업관련법과 그리고 도시농업 관련 기준에 한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것 외에도 이 두 가지 푸른 도시과와 도시농업과 외에도 기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부처에 보시면 국립공원공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거 외에도 공기업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SH공사, LH공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다양한 롯데건설이라든지 그죠? 이런 다양한 건설사에서 이런 조경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림청에서도 공고가 나기도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즉 국립공원공단에서 또 TO가 나기도 하고 각각의 공기업에서도 조경 분야에 많은 TO들이 나고 있으니까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외에도 그죠? 수요처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경직 공무원 직무 분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어서 조경직 시험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은주 조경직 OT에서 별도로 조경직 시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또 기초입문을 들어가면서 한 번 더 우리 공부해야 되니까 그죠? 한 번 더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경직 시험은 크게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눠지고요. 국가직과 지방직이다 보니까 과목명에서 살짝 차이는 있어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조경계획 및 설계 20문항 그리고 조경학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과목들은요. 제가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경계획 설계라고 해서 조경계획 파트하고 설계 파트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획 파트와 설계 파트가 물론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는 해요. 비중이 많이 차지하지만 계획 설계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출제가 돼요. 조금씩 비중이 낮을 뿐이에요. 조경학도 마찬가지예요. 조경학 같은 경우는 조경학 되게 범주가 넓어 보이죠. 맞아요. 사실이에요. 이 조경학 같은 경우는 조경계획 설계하고는 좀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다른 부분이 조경사, 조경식재, 그리고 시공, 관리,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서 비율이 골고루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은 있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설계라고 해가지고 설계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모두 전반적인 조경직 분야에서 비중만 다를 뿐이지 골고루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거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20문항 그리고 조경학 20문항 이렇게 총 40문제 출제가 되고요. 공식적으로 공개가 된 게 이 과목밖에 없어요. 조경계획 및 설계와 조경학, 그죠? 조경계획 및 생태계 관리 그리고 조경학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과목에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기초인문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국가직 시험이든 지방직 시험이든 관연도 기출문제를 찾으셔가지고 적어도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는 기출문제를 한 번씩 쭉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석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분석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적어도 이 계획과 설계 과목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어떤 파트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가 그리고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어떤 과목 들이 출제가 되는지 어떤 파트에서 출제가 되는지는 한 번씩 찾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지방직 공무원 조경계획 생태계관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 파트하고 생태계관리 파트의 비중은 높지만 또 이것하고 관련된 법규라든지 기준이라든지 뭐 시공이라든지 그죠? 생태계 관련된 내용들이 줄을 이뤄요. 조경학도 마찬가지예요. 조경학은 국가직하고 거의 사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역시 지방직의 조경학에서도 조경사, 여기서 말하는 조경사는 동양조경사, 서양조경사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식재, 시공, 관리 등등 여러 내용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국가직 공무원 시험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들의 관연도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교재를 구성을 했고요. 그 교재 구성에 대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윤주 조경직 교재 같은 경우는 크게 챕터를 4가지 챕터로 나눴어요. 자, 첫 번째 챕터가 바로 조경학 챕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가 바로 조경 계획 및 설계 챕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조경 식재 및 조경 시공 그리고 챕터고요. 마지막 챕터를 조경 관리 및 생태계 관리로 묶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경학 챕터 보도록 할게요. 조경학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커리큘럼에서 소개하는 이 조경학과 그리고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그 시험 과목으로 구분하는 그 조경학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챕터 1, 첫 번째 조경학은 크게 조경 일반 그리고 그 조경사인 서양 조경사와 동양 조경사를 조경학으로 묶었어요. 구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조경계획 및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경계획 설계 파트가 내용이 되게 많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획은 솔직히 정해져 있어요. 기본 틀만 알고 가면 돼요. 기본 틀, 즉 맥락만 짚고 가면 되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요. 제가 항상 조경계획을 시작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맥락을 딱 짚어드리는 게 있어요. 이 맥락을 가지고 계획을 세세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법규가 많아요, 내용이. 아마 기출문제 분석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 법규 부분에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마음도 복잡하시고 머리도 복잡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 조경계획 설계 파트에서 계획과 법규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 조경 설계. 아마 기출문제 보신 분들은 이 조경 설계 부분이 그죠? 헷갈리셨을 거예요. 왜? 기본하게 나오는 설계 내용 외에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에 출제되는 설계 부분은요. 조경 설계 기준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돼요. 아마 시공도 그렇게 느끼셨을걸요? 그죠? 예. 시공에서도, 시공 파트에서도, 이렇게 조경학에서도 시공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조경학이라고 해가지고 계획법규가 안 나오지는 않아요. 예, 조경학 문제에서도 계획법규가 나와요. 기준도 나오고, 조례 관련된 문제들도 나와요. 다만 비중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시공 같은 경우도 역시 시공 파트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주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조경 설계 기준에서 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설계에서는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다뤄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 보시면, 여기 세 번째 보시면 부분별 조경 계획 및 설계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설계 기준이 약간 들어가기는 하는데, 여기에선 정말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설계 기준이 들어갈 거고요. 심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에서 설계 기준, 조경 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조경 설계 기준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심화 과정에서 요약 정리해서 다뤄드릴 거예요. 문제에서도 같이 또 풀어서 나갈 거고요. 자, 그 부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챕터가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경, 식재 및 시공을 묶었는데 이 챕터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식재 파트, 즉 조경 수목을 다루는 파트 1번부터 5번까지가 바로 식재 파트예요. 조경, 식재, 수목하고 관련된 파트죠.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가 바로 시공 파트예요. 시설물 관련된 내용이에요. 조경 시설물. 여러분 시설물하고 식물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때도 수목 파트하고 그리고 시설물 파트 구분해가지고 나눠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뭐가 이렇게 많아? 걱정하지 마시고 수목 파트하고 시설물 파트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세 번째 챕터였고요. 이어서 네 번째 챕터. 자, 네 번째 챕터는요. 관리 파트하고 생태계 관리를 나눴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관리 파트예요. 조경 관리죠. 조경 관리에서는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맞아요. 식물 관리 파트에서 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시비, 즉 비료하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병충해하고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우리 22년도 기출문제에서는 또 시설물 관리에서 하나 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여기가 기초인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우리가 기본학 강좌를 들을 때에는 용어와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워낙 범위가 많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챕터별로 강의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별로 내가 필요한 것들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테니까 내용과 용어 위주로 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 관리 파트 4가지로 나눴고요. 자, 5번부터 10번까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그죠? 바로 생태계 파트예요.
생태계는 이제 산림 생태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묶었어요. 역시 강의를 진행을 할 때도 기본학 강의 진행을 할 때도 조경관리 파트 묶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생태계 파트 묶어가지고 나눠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이었고요. 우린 잠시 쉬었다가 기초인문학, 그죠? 기초인문 강의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